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토리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고 했죠.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체로 풀어봤습니다. 상식을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체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햇빛이 7색깔 무지개로 분리된다는 것을 증명한 이는 1672년 영국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인데요. 그러나 이후에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가시광선 외에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과 같은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또 외형을 분석하는데 가시광선만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카메라와 광학 현미경 등이 있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로 육안과 현미경으로 관찰한 유물 중에는 0.3mm의 초정밀 예술이라는 고려 나전 칠기가 있고요. 나전 경전함의 경우 무려 25,000개의 나전 조각이 사용되었다고 하죠. 그래도 나전 칠기는 고려시대 작품이죠. 자그마치 2300년 전 제작된 청동 거울인 국보경, 즉 정문경은 악권입니다. 거울 위에 그려진 선만 13,000개가 넘고요. 선의 간격은 0.3에서 0.34mm, 원의 간격은 0.33에서 0.55mm에 불과하죠. 그런데 거울에는 제작상의 실수로 거푸집이 분리되어 박히고 거푸집 재료인 모래가 혼입된 흔적도 보입니다. 또 동심원 가운데를 장인의 손으로 대충 그린 흔적도 보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치고 컴퍼스로 그린다고 해도 한가운데 부분은 동심원으로 표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당대의 장인은 동심원을 정교하게 다 그려넣은 다음에 마지막 원은 손으로 그려넣었을 것 같습니다. 아차 실수와 손그림 동심원에서 오히려 2300년 전 청동기 장인의 인간미가 물씬 풍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관점이 있는데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끈을 매달아 사용한 마찰 흔적이 두 고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대 제사장인 듯한 인물이 국보경을 하나의 끈을 두 개의 고리에 걸어 매달아 사용했음을 암시해줍니다. 그러나 가시광선의 한계는 유물의 속살까지 들춰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X선과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과 같은 보이지 않는 빛이 동원될 수밖에 없죠. 이 가운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공기 중에서 흩어짐이 적고 표면층을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표면에 스며있는 먹을 이식하기 때문에 명문 목간의 판독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형광작용을 일으켜서 도자기나 금속 문화유산 같은 그런 수리된 부분을 찾는데 보조수단으로 이용됩니다. X선은 다른 빛에 비해서 파장이 훨씬 짧아서 투과력이 강하죠. 그렇지만 물질의 종류나 두께에 따라서 투과력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X선으로 문화재의 내부 구조나 상태 그리고 성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선의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물체나 인체의 내부를 한 장의 평면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가 개발되었습니다. CT는 X선을 360도에 걸쳐서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면서 물체나 혹은 인체에 투사하고 처음 쓴 방사선 양과 투과한 방사선 양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이 촬영 과정에서 얻은 수천 장의 2차원 X선 이미지는 재구성 과정을 거쳐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문화유산의 점검은 이러한 다양한 첨단 장비로 교차 측정한 뒤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최치원의 초상화가 대표적입니다. X선 및 적외선 촬영 결과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밀 코드가 드러났습니다. 적외선 촬영 결과 초상화가 건룡 58년 즉 1793년 하동 쌍계사에서 조작되었다라는 등의 제작 시기와 장소 등을 알리는 글이 보였습니다. 또 적외선 촬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X선 촬영을 해보니까 최치원의 좌우에 덧칠된 부분에 숨겨진 그림이 있다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치원을 양쪽에서 공양하는 두 명의 동자승이었는데요. X선 형광 분석으로 숨은 그림을 분석했더니 초상을 처음 그릴 때 사용했던 채색 안료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93년에 제작 당시에 최치원 초상화는 두 동자승의 공양을 받는 신선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책을 배경으로 삼고 풍어를 읊었으며 해인사에 응거했다라는 삼국사의 기록과 어느 날 아침 각각 신발을 남겨두고 어디론가 떠났다라는 고운집의 고사를 토대로 해서 신선 최치원을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 누군가 의도적으로 또 동자성을 지우고 그 위에 다른 그림을 덧칠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 최치원은 유불선을 두루 섭렵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1793년 완성된 최치원 초상화도 불교 사찰인 쌍계사에 봉안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최치원은 동방의 문종으로서 문묘 즉 공자의 사당에 배양된 유학자였거든요. 그런 인물이 사찰의 벽에, 그것도 동자승의 공양을 받는 신선으로 표현되었으니 유생들의 눈이 뒤집혔겠죠. 아마도 이 초상화가 쌍계사에서 화계 금천사, 하동 향교, 그리고 최씨 문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훼손되고 그 부분에 책과 붓받침을 그려서 유학자 최치원을 강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평양 서감리 9호분 출토 국보 순금제 띠고리는 또 어떨까요? 이 띠고리는 얇은 금판을 두드려서 표면에 용 모양을 표현한 뒤에 푸른색의 터키석과 붉은색의 안료로 장식해서 만든 허리띠 장신구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주사전자현미경과 엑선, 그리고 엑선 형광 분석법 등을 동원해서 순금제 띠고리의 성분과 제작 기법을 밝혀냈는데요. 그랬더니 금의 순도는 순금 즉 24K에 가까운 22.8에서 23.8K로 측정되었고요. 바탕 금판의 두께는 약 0.3에서 0.7mm, 표면을 장식한 금선의 두께는 약 0.2에서 1.1mm 정도였습니다. 특히 용의 표현에 쓰인 금 알갱이의 지름은 0.3에서 1.6mm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군기시 화포장 이장선이 발명한 비격진철례는 목표물까지 날아가서 터지는 일종의 시한폭탄인데요. CT와 감마선2가 촬영 결과 비격진철례의 단면에 기공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진에 떨어져서 잘 터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무장급성에서 출토된 비격진철례의 경우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벽 두께도 부위에 따라 달랐습니다. 즉 쇳물 주입구와 살상형 쇳조각 및 심지를 꽂아 놓은 뚜껑 부분은 두껍게 한 반면에 옆면은 상대적으로 얇게 설계했습니다. 왜일까요? 쇳물 주입구와 쇳조각을 넣은 뚜껑 부분은 두꺼워야 합니다. 그래야 폭탄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폭발해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피할 수 있죠. 반면 옆면은 되도록 얇게 처리해야 되죠. 그래야 목표물에 떨어진 비격진철례가 얇은 부분으로 일시에 터지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본체는 잘 깨지는 주저기법으로, 그리고 뚜껑 부분은 질기고 단단한 단조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7년 국내 최대 전압의 CT 장비를 도입했는데요. 최근에는 이후 CT로 조사한 770여 건의 문화유산을 정리한 결과를 책자로 꾸몄더라고요. 이 중 눈길을 끄는 사례는 국보 청자 어룡모양 주전자와 국보 청자 참외모양병입니다. CT 결과 어룡모양 주전자는 여러 부위를 따로 만들어 붙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몸체는 물레를 이용해서 항아리를 만들어서 한쪽 측면을 자른 다음에 주머니 형태로 좁혔고요. 물을 따르는 용머리 즉 주전자 입구를 따로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몸체와 연꽃 봉우리와 연잎이 달린 줄기를 꼬아 만든 손잡이, 그리고 날개처럼 솟은 지느러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 청자 가운데 대표 주자로 꼽히는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은 몸체를 물레로 성형한 다음에 눌러서 참외 모양으로 만들고 목을 따로 제작해서 붙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외 모양의 서로 고른 육안으로는 균일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CT 이미지의 각도를 측정해 본 결과 147에서 156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절정기에 이른 고려청자 장인의 손맛을 CT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CT를 통해서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라라는 경계의 뜻으로 만든 계영배의 속살도 들여다봤습니다. 계영배는 술이 70% 정도 차오르면 새어나가도록 만든 잔입니다. 잔을 기울이지 않고도 기압차와 중력을 이용해서 구부러진 관을 이용해서 액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사이펀의 원리가 담겨있죠. 계영배에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을 경계한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소설가 최인호의 소설인 상도에서 주인공 임상옥이 늘 이 계영배를 옆에 두고 끝없이 솟구치는 과욕을 다스리면서도 큰 재산을 모았다라고 하는 데서 유명해졌습니다. 계영배 교원의 유래는 멀리 공자시대까지 올라가죠. 공자가 노나라 황공의 사당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은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공자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 그릇은 속을 비우면 기울어지고 반쯤 채우면 바르게 서 있으며 가득 채우면 엎어져 쏟아진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명석한 군주는 항상 이 그릇을 곁에 두고 지극정성으로 모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차면 양보하고 겸손으로 지키는 이 그릇은 엎어지지 않는다 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트로 밝혀낸 비밀은 1924년 금룡청에서 출토된 국보 기마인물령 도기, 즉 말탄 인물 모양 도기에서도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그저 말탄 사람을 형상한 조각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CT 결과 인물 뒤 깔때기 모양의 구멍 안에 물이나 술을 넣고 다시 말 가슴에 있는 대롱을 통해서 물을 따를 수 있는 주전자로 제작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주전자에는 240cc 정도의 액체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고요. 또한 CT로 국보, 상감, 국화, 넝쿨 무늬 사발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국화 무늬도 찾아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릇을 만든 고려시대 장인이 애써 그린 국화가 왜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바로 유약 때문이었습니다. 내부 바닥에 유약층이 고여 있었거든요. 그 유약층 때문에 고려 장인이 새긴 회심의 마무리 솜씨가 가려진 거죠. 그걸 CT가 잡아낸 겁니다.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고구려 벽화인 개마층의 조각을 적외선 및 초분광 촬영 등을 통해 관찰해 보니까 넓은 때 안에 구름 무늬와 함께 해안에 삼저우가 그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천인상 벽화에서는 뿔 모양의 머리 장식에 펄럭이는 천일 입은 사람을 찾았고요. 행일도 벽화에서는 양손을 5곳이 모아지고 주름치마에 두루마기를 걸친 여성 4명도 관찰했습니다. 또 적외선 촬영으로 백제 무령왕비의 배기에 쓰여진 갑자와 을자도 확인했고요. 경주 천마층 말달에 그려진 천마에 또렷한 갈기 문양도 찾아냈습니다. 물론 언급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죠. 고고학 발굴로 깜짝 놀랄만한 자료를 찾는 것도 물론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 새로운 자료와 함께 기존 수장고에 보관된 수많은 유물의 숨은 가치를 찾고 병든 부위도 고치면서 제대로 복원하고 관리하는 일도 더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발굴하라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